이제는 기뢰까지 말이 나왔습니다.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기뢰, 서해에 수많은 배가 떠다니는데 상선들이나 어선들도 걸리지 않는 기뢰에 천안함이 걸려 폭침당했답니다. 함장의 바다 출항합니다. 우선 이 기뢰 어디서 나왔는지가 중요합니다. 음모론자의 대부, 대한민국 최고의 음모론 전문가 신상철은 러시아 조사단에서 어뢰 공격을 부정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러시아 조사관들이 가면서 만약에 이것이 어뢰 공격이라면 항상에 있는 사람들은 해군이 아니라 파통이라고. 누가 했냐? 중국 관영신화통신의 인터뷰를 인용합니다. 러시아 해군 예비역 대령인 미하일 브론스키의 인터뷰 발언이 주요 내용입니다. 잠시 살펴보면 미하일은 천안함이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됐다면 선상에 있던 사람들은 해군이 아닌 합통이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초기함은 무조건 잠수함이 쏜 어뢰를 피하고 잠수함을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마치 컴퓨터 게임에서 컨트롤하는 것 같이 쉽게 말합니다. 우선 미하일 브론스키, 이 사람은 러시아 조사단 인원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름도 잘못됐습니다. 미하일 브론스키가 아니고 미하일 볼젠스키입니다. 신상철 씨, 볼젠스키입니다. 당시 러시아 조사단은 이고르 야스트로랩스키 해군 대령을 단장으로 세르게이 셀로비에프 대령과 세르게이 피라첸코 대령으로 구성됐습니다. 네, 러시아 국영TV가 천안함은 북한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국영TV는 지난 10일 천안함은 북한 어뢰에 의해서 폭침됐고 강력한 폭발파가 천안함을 두동강 내 기본적인 뼈대만 말씀드렸고 본격적으로 기뢰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사실 시작점은 국방부이긴 합니다. 천안함 피격이 있고 당시 이함대 사령관은 자신에게 피해가 갈까봐 기뢰설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때다 싶어 정치권에서도 이슈화하고 싶었는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전 의원도 미군 옥폭설과 함께 기뢰 폭발설을 주장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대충 이럴 것이다 하면서 여기저기서 한마디씩 알아보지도 못하고 함부로 이른바 뇌피셜로 이야기하니까 결국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언론도 받아쓰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2011년, 2012년, 심지어는 최근에도 한겨레와 미디어오늘 등 일부 매체에서 유사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힘을 실어주면서 마치 기뢰 폭발설이 진짜인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왜 기뢰가 아닌지 4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해안에 있는 기뢰는 마크 6 폭내를 개조한 겁니다. 크레모아 격발과 같은 원리로 폭발하는 겁니다. 위치나 숫자 등은 보안이므로 자세히 말씀드리지를 못합니다. 서해 도서에 설치한 기뢰는 북한의 불법 상륙을 해상에서 저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마크 6 폭내를 개조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수상함에서 사용하는 대잠용 폭내와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흔히들 아는 폭내에서 안전핀과 안전커버, 기폭 화약, 피스톨을 제거하고 미군 전원 공급식 내관인 전기식 내관과 도전선을 연결해 개조를 하였습니다. 포인트는 바로 이 도전선입니다. 해상에서의 인위적 폭발을 막기 위해 이렇게 개조한 것이므로 자체적으로 충격에 의해 폭발하는 행태가 아니고 육상에서 인위적으로 사람이 격발기를 눌러야 폭발을 합니다. 게임에서 알고 있던 기뢰의 느낌과는 다를 겁니다. 두 번째, 그래도 폭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음모론자들이 말하는 한국군의 70년대 말 유실기뢰가 있었다 해도 앞서 말씀드렸듯 육상의 도전선이 끊긴 상태입니다. 도전선이 끊긴 기뢰가 해수의 볼타전지 효과로 기폭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미 민군 합동조사단의 기술적 검토와 실제 해수 실험에서 불가능하다고 판명이 났습니다. 항상 의심의 눈초리를 지니고 있는 음모론자들은 아니다라면서 기폭 전압과 전류값을 낮춰가면서까지 거짓말했지만 국방과학연구소 폭발물 전문가들이 정확한 결론을 내버립니다. 바닷물 속에서 전원이 발생해도 대부분 바다로 방전된다. 피복에 도금된 아연과 구리선에 의해 기폭에 필요한 충분한 전기가 발생할지 의문스럽기에 볼타전지 이론이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2010년 4월 19일에 약 50cm 길이의 도전선을 확보해 이틀 후인 4월 20일 평택항에서 바닷물 속에 도전선을 담근 상태에서 전원 발생 여부를 시험을 했습니다. 결론은 전류 발생은 어림도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4월 23일 주식회사 하나에 군용 전기내관 해수 중 기폭 가능성 검토를 의뢰했고 결론은 불가능하다는 회신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앞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명백한 사실이 있었지만 모두 비켜가고 신의 노여움으로 길에 폭발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0.001%의 확률까지 생각해 봤지만 여러분, 길에 의해 폭발이 돼도 선체 절단은 불가능합니다. 미국 조사팀과 선체구조관리팀에서 실시한 수중 폭발 관련 내충격에 대한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습니다. 결론은 사건 발생 지점의 수심 40-10m 있는 폭발량 136kg의 육상 조정 기뢰로는 선체 절단은 절대 불가능하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유실기뢰 이야기를 하는데 유실기뢰가 천안함의 스크류에 의해 끌려올 수가 없습니다. 도전선이 강철과 구리선으로 구성돼 애초 쉽게 감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량도 무거워 수중 40m에서 해수면 부근까지 둥둥 떠다니는 것도 곤란합니다. 폭발이 되더라도 스크류 부분에서 폭발이 있었겠죠. 하지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한미 부분의 폭발에는 흔적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가능성이 절대 없다입니다. 결론적으로 바닷물 속에 설치된 후 30년이 넘게 지나 굳이 천안함 피격 지점에서 자연 기폭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오늘 러시아와 기뢰편 이야기 해봤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이론을 제시하거나 논거를 제시할 때 혹은 상대방의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는 한 가지 주요 쟁점만 이야기해도 할 말이 부지기수일 텐데 신상철 씨, 그래서 천안함 피격이 북한의 열애 공격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라는 말입니까? 자초입니까? 이스라엘 잠수함입니까? 아니면 기뢰입니까? 이제는 한 우물만 파시기 바랍니다. 한 우물만 파도 될까 말까한 세상입니다. 신상철님의 무운을 기원합니다. 오늘 출항 여기서 마치고 입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